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마찰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은 크게는 이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 있으며,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은 물체에 우리가 이제 힘을 이제 가했는데도 이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정지해 있는 이유는 이제 힘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마찰력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을 계속 주고 있어도 이제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하지만 이제 힘의 크기를 계속 이제 크게 해서 결국 이제 이러한 물체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직전에 마찰력을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도 어떤 물체를 뭐 밀거나 끌었을 때 그 이제 끌기 직전까지가 힘들고, 이제 한번 이 물체가 끌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힘이 조금 더 덜 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물체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운동 마찰력이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항상 이제 운동 마찰력은 이러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은 값을 가짐을 이러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이 힘 F와 이제 같은 크기의 이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벡터의 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힘의 크기보다 이제 운동 마찰력의 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물체는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물체와 이 바닥면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완벽하게 평평할 수는 없고, 항상 이제 어떤 요철과 같이 이제 울퉁불퉁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면들이 이제 부딪힘에 의해서 이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 마찰력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이러한 수직 강력 N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찰 계수 곱하기 그 수직 강력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어떤 이 수직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러한 수평면에 있어서는 이 물체의 이제 무게와 이제 연관이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운동 마찰 계수나 이제 정지 마찰 계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물체의 어떤 재료의 이제 상태별로 이제 다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이제 재료별로 다르고, 또한 우리가 이제 뭐 물에 젖어 있느냐, 마른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값은 계산으로 이제 구하는 값이 아니라 이제 실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 두 개의 그림은 우리가 이제 마찰력을 공부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썰매를 뒤에서 밀 때와 그리고 썰매를 이제 앞에서 끌 때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더 힘이 이제 더 적게 드느냐를 이제 마찰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찰력은 이제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과 이제 관계된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두 썰매 모두 이제 정지 상태가 아니라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아래에 이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일단 이 썰매와 바닥면의 마찰 계수 µk는 이제 두 상황 다 동일하다라고 하고, 먼저 이제 우리가 힘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밀 때는 이제 힘의 방향이 이 아래쪽 방향으로 가게 됨에 의해서 결국 이제 이 힘의 어떤 이 수직 방향의 성분이 이제 아래로 향하게 됨으로, 따라서 이제 결국 수직 강력 N은 이제 이 힘 F
사인 30도와 그리고 이 여자와 썰매의 무게가 더한 값이 수직 강력 N이 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힘이 그 수직 성분이 위로 가게 됨에 의해서 따라서 이제 N의 값이 결국 이 무게 마이너스 힘 F 사인 30도의 값이 되게 되므로, 즉 이제 수직 강력의 값이 이제 앞서 경우보다 이제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반대로 작용하는 그 운동 마찰력이 이제 더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썰매는 이제 이렇게 위에서가 아니고 뒤에서 이러한 식으로 미는 것보다 이제 앞에서 더 끄는 것이 더 이제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퀴와 같이 구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롤링 프릭션이라고 해서 그 이제 구름 마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는 이제 다루진 않지만, 이제 굴림 마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 계수의 값이 이제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끄럼보다 더 이제 작은 마찰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미끄럼 마찰력과 다르게 이제 물체가 운동하는 그 어떤 병진 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체가 이제 구르는 방향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라는 점을 그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일반 물리에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강체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굴림 운동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올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그때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도가 시타인 다음과 같은 비탈면에 이제 마찰력이 작용하는 비탈면에 물체가 비스듬하게 놓여 있고, 이제 물체가 이제 미끄럼이 발생을 할 때에 이제 각도 시타와 그리고 정지 마찰 계수의 그 관계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물체에 그 대한 자유 물체도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즉 이제 비탈면에 이제 물체가 놓여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물체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 방향으로 그 미끄러져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은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찰력의 방향은 이제 다음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도시를 하면 되고, 또한 이제 물체와 이 비탈면이 접촉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직 강력 N이 이제 다음의 방향으로 그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물체는 이제 그 무게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무게는 항상 지구의 중심을 향하므로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도시를 하면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XY 좌표를,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이쪽 면에 이제 수평한 방향의 X축, Y축으로 이렇게 좌표를 잡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좌표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물리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해석을 위해서 이제 임의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비탈면을 이제 X축 그리고 수직 강력의 방향을 N이 아니라 이제 Y축으로 하면 조금 더 이제 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 좌표축을 설정을 하고, 물론 이제 이러한 좌표축 선상에 모두 힘이 도시가 되면 이제 더 편리하겠지만, 이제 중력에 그 의한 무게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힘을 이제 X축과 Y축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분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힘을 이제 각 축 방향별로 그 다 분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먼저 이제 X축 방향의 그 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고, 따라서 이제 mg sin 시타와 이제 마찰력 F가 있기 때문에 이제 mg sin 시타 마이너스 fs가 되게 되고, 우변은 이제 ma에서 이제 그 문제에서는 이제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미끄럼이 발생하기 직전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때도 일단 물체는 이제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섬통에 해당되는 우변은 이제 0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Y축 방향으로는 실제로 이제 Y축 방향으로는 이동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도 이제 가속도가 0이 되gem에 의해서 이제 0이 되게 되고, 이제 힘에 대한 성분은 수직 강력 N 마이너스 이제 이 무게의 Y축 방향 성분은 이제 mg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운동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 있고, 일단 우리가 이제 모르는 미지수가 3개인데, 일단 우리가 뭐 각도 시타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식은 이제 fs는 mg sin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mg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mg는 n 나누기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식을 이쪽 식의 mg에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결국 마찰력 fs는 이제 코사인 시타분의 n 곱하기 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결국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는 이제 탄젠트 시타이므로 이제 fs는 n 탄젠트 시타가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마찰력의 정의는 이제 마찰 계수 곱하기 이제 수직 강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뮤 SN은 이제 n 탄젠트 시타에서 이제 n이 소거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정질 마찰 계수와 이제 이 각도 시타와의 관계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마찰 계수를 이제 어떤 이제 실험적으로 구할 때 이러한 빗면의 각도를 통해서 이제 정지 마찰 계수를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마찰 계수의 값은 이제 최대 정지 마찰 계수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값은 우리가 이제 이를 비탈면을 이렇게 기울였을 때 이제 각도를 이제 조절을 할 때, 이제 움직이기 직전에 그 각도를 찾아내면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우리가 정지 마찰 계수를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일에 이제 운동 마찰 계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물체를 이제 감속을 시켜서 이제 정지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운동 마찰력 같은 경우는, 운동 마찰력이 아니라 운동 마찰 계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두 물체가 이제 이러한 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따라서 이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풀리의 마찰을 우리가 무시한다라고 하면, 이 두 물체의 가속도는 이제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힘 F를 이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M2를 끌어서 이제 가속도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가속도의 이제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연결된 물체가 나올 때는 이제 각각의 물체별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자유 물체도만 작성을 하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량이 m1인 물체에 대한 자유물체도는 일단 장력 T와 그리고 이제 물체의 무게가 이제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운동 방정식은 이제 가장 하단에 시그마 FY는 T-M1G는 결국 이제 M1AY가 되게 될 것이고, 결국 이제 AY나 이제 이쪽에 AX나 그 값은 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A로 통일을 해서 이제 그 M1A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제 방향을 이제 이 물체 같은 경우 이제 위쪽 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해서 하면 이제 당연히 가속도의 방향도 이제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의 방향과 이 합력의 방향은 이제 같아야 하므로 이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랫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이제 값은 우리가 계산한 값은 이제 동일하게 나옴을 그 알 수가 있고,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책의 풀이에서는 뭐 방향에 대한 플러스 방향을 도시를 하지 않았지만, 항상 이제 그렇게 플러스 방향을 이제 도시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제 부호에 따른 이제 계산 오류는 이제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이제 M2 물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벡터들이 복잡하게 표현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또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부터 차례차례로 이제 도시를 해 나가면 되고, 일단 F는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F로 표시를 하면 되고, 이제 항상 접촉을 하고 있으면 수직 강력 N이 그 접촉면의 이제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물체에는 이제 무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물체의 무게의 방향을 이제 도시를 하면 되고, 또한 이제 뭐 장력 이쪽 우리가 줄을 끊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당기는 쪽은 이쪽 물체에서 이제 당기는 쪽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되고, 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가속도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운동 마찰력 FK가 이제 왼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힘 F가 이제 비스듬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각 축 방향별로 여러분들이 분해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고, 이 경우도 우리가 이제 방향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X축 방향에 대한 합력과 그리고 Y축 방향에 대한 합력에 대한 이제 가속도들을 모두 이제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그마 fx는 이때도 우리가 방향을 이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좌표계로 표현을 해도 이제 위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플러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좌표로 이제 표현을 해도 이제 상관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른쪽 방향에 F 코사인 시타가 작용을 하고, 이제 반대쪽으로는 이제 마찰력과 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M2 그 AX인데 결국 EA나 EA나 크기는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A로 동일해서 동일하게 M2A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Y축 방향 같은 경우는 현재 가속도의 방향이 만일에 뭐 비스듬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Y축 성분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제 수평 방향의 가속도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Y축 방향으로의 운동은 없으므로 이제 우변은 0이 되게 되고, 이제 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면 이제 주어진 힘도 이제 비스듬하게 이제 각도 시타로 이제 비스듬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Y축 성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N 플러스 그 F 사인 시타 마이너스 M2G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이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운동이었기 때문에 0이 되게 되어서, 그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직 강력 n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n을 구했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이제 n을 구한 것이고, 마찰력 f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동 마찰 계수 μk 곱하기 이제 수직 강력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 이제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그마 fx의 마찰력 대신에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식을 다시 우리가 이제 A에 대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은 M1 플러스 M2분의 F 곱하기 코사인 시타 플러스 뮤 K 사인 시타 마이너스 그 M1 플러스 뮤 K M2 곱하기 G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됨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